네, 시장 이슈 짚어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봅니다. 모닝 전략, 금요일은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에 박병창 지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물론 그 삼성 SDS라든가 제일모직 상장으로 인해서 그 수급이 좀 쏠림이 있다 보니까 12월 들어서도 외국인의 좀 매도세도 좀 과장된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네. 일단 계속 그래도 연일 이제 매도하고는 측면을 좀 들여다보고 싶긴 한데요. 코스피 지수가 결국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9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연말 랠리라든가 뭐 또 연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한풀 확 꺾여버리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도 좀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차차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연말 연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그 여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 기관들이 연말에 배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순매수 유입이 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봤는데 그 반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1897포인트로 어제 끝났는데 1897포인트는 지난 10월에 미국이 QE 종료를 하면서 급락을 했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1985까지 급락했던 그 수준이었고 다시 S&P 500은 2000포인트 이상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 시장은 그때 저점을 어제 깨고 다시 어제 종가로 1897포인트까지 내려갔는데 이 과정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내부적 수급 요건이 더 강하게 지금 이렇게 시장을 끌어내린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다 거기에 기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그 시장 심리의 키워드는 유가에 지금 집중되어 있고요. 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심리가 좀 더 호전되기 위해서는 유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의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유가가 급락을 하고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은 좀 올랐죠. 근데 우리 시장은 여태까지 그 우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한계 국가들의 위기설이 나오면서 위험자산 회피 가중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내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수급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제 수급만 보더라도 코스피 200 기준으로는 어제 525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 한 종목에 단일 종목에 860억 정도 순매도를 했거든요. 네. 결국 코스피 200에서는 삼성전자 자사주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도가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피 거래소 전체 기준으로는 5,452억 순매도를 했는데 이 중에서 어제 그 제일모직이 약 4,7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최근 들어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는 것도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3,650억 정도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수급은 과거에 얼마 전에 있었던 삼성 SDS가 상장하면서 이런 수급상황이 나타났는데 그 제일모직이 상장하면서 그 수급상황을 재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수급적 불균형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이렇게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어떤 시각에서 다시 터닝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유독 지금 12월 들어서 외국인 매도세도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 뭐 외국인 거래에 따라서 등락이 좌우되는 우리 시장으로서는 지난 말씀대로 뭐 지난 10월에 저점을 깨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이유 그렇다면 분명히 알고 가야 될 텐데요. 향후 뭐 어떻게 움직일지도 가급적 예측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외국인들 순매매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짚어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외국인들이 거래소 기준으로 12월 달 들어서 어제까지 2조 7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매도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12월 10일 삼성전자 자사주 매수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매도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자사주에 계속 체결이 되는 거죠. 73만 주 정도 12월 10일 이후입니다. 얼마 안 됐죠. 73만 주 정도인데 73만 주를 평균적으로 가격을 해보면 약 9,500억 정도 됩니다. 즉 2조 원 정도 순매도에서 1조 원 정도 지금 삼성전자 매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차도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을 매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12월 들어서
들어서 1,17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도의 배경을 한번 본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과거에도 이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유가 급락 이후에 한계국가 위기설이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불확실성이 있으면 매도했다가 네.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은 다시 매수하는 그런 속성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다라는 이유 첫 번째.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죠. 이것 역시도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FOMC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해외 시장은 다시 올랐고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의 매도에 그 규모와 방향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부터는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 불확실성은 해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지만 삼성전자 4사주를 계속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700억, 800억 정도를 기본으로 삼성전자 매도를 하면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외국인 매도 규모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동시만기 때 여러분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요. 12월 동시만기 바로 전날 수요일 날 3월물로 매도 포지션을 롤오버를 약 2조 원 정도 했었고요. 네. 그 다음날 당일날 1조 5천억 정도 매도. 그래서 3조 5천억 정도 3월물로 매도 포지션을 롤오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즉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거치면서 파생 상품과 연결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4사주 매수를 한다니 거기다 매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가 급락으로 해서 불확실성도 있으니 어차피 매도를 좀 할 것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파생 상품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대거 롤오버하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해놓고 그래 놓고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큰 폭의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익 실현을 할 수 있었겠죠.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들의 포지션에서 상당히 중요한 수급적 포지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이러한 매도 포지션들이 매도의 이런 플레이들이 좀 다시 반대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려면 어떤 것이 나타날까? 네. 결국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가 풀어지면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빠르게 풀어질 것은 아마도 선물 매도 포지션의 충분한 수익이 실현되면서 반대로 그 이면에서 이익을 하는 그러니까 수익을 하는 환매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그 이면에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먼저 매수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외국인들의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방향을 두고 거래하는 쪽은 외국인들의 의지대로 지금 상당히 끌려가고 있다. 시장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가장 큰 것은 이제 유가이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불확실성의 해소가 좀 나타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가를 본다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유가 하락을 방치하는, 조종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이유나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살펴본다면 유가가 지금 60달러를 떨어질 때 급락을 했고 예. 지금 다시 50달러 중반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유가가 저점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우리 시장에서 터닝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가가 저점을 확인하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결국 지금 뭐 투자자 입장에서 뭐 테마에 따라가거나 빠르게 움직여서 좀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요. 결국 지금 시장 분위기상 충분히 어떤 실현 가능한 어떤 시장 움직임 시나리오에 맞춰서 좀 대응 전략 짜보면은 훨씬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점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좀 제안을 해주실까요? 예, 사실 지금 네. 투자 전략이나 실전 투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시장만 바라보고 전체적인 흐름만 바라보고 또는 이슈만 가지고 말만 한다면은 그건 쉬울 텐데 네. 지금 직접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물려 있는 주식들도 있을 거고 신규 매수를 언제쯤 들어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 민감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종목들도 이제 유심히 볼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유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장은 오늘 모닝 전략이긴 하지만 네. 당장은 아니지만은요. 유가가 계속 급락을 합니다. 그러면 뭐 해운주들 굉장히 좋을 거고요. 기름이 많이 쓰는데요. 그리고 항공주들 좋을 거고 운송주도 이런 데 좋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해운주들이 업황이 먼저 돌아선다면 그러면 선사들이 배를 더 만들 것이고 그렇다면 유가 하락의 저점에서 터닝하는 가운데 이것은 조금만 길게 보면은 조선사들한테는 더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플랜트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순수 조선사들은 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유가 하락하면서 중국이 정유를
대규모로 지금 매수하고 있다고 하죠. 비축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비축을 한 거 가지고 중국의 화학업체들은 그 싸게 산 원유를 가지고 화학업체들이 가공품을 만든다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중국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은 저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국에 뒤지겠죠. 이런 부분으로 좀 좋지 않겠죠.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유가 하락이 향후에 업황이 어떻게 바뀔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유가 터닝 포인트를 잡으면서 경기 민감주들을 우리가 지금도 이제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저평가 가치주들을 계속해서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바텍 제가 종목을 많은 시간이 아니라서 짧게 이게 차트나 이런 거 보지 못하지만 바텍, 파인베스틸, 대양전기, 팜스코, 삼진제약 최근에 상장한 SKC 코오롱 PI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사실 하락할 때 분할 매수만 한다면 네. 곧바로 수익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판단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시장이 단기 급락을 했죠. 단기 급락하는 동안 전반적으로 판 게 아니고 집중된 일부 종목만 팔면서 심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내려오는 동안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한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을 이번 주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주말에 꼭 검색을 해놨다가 관점에 넣어놓고 네. 그런 종목에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장 분위기상 이 주가는 부진하고 좀 하락은 했지만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한 종목이 분명히 있다. 이게 또 분명히 주시를 해보자라는 추가적인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의 박병창 지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